네, 이번 시간에는 회계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회계란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란 정도 배웠잖아요. 그 상태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 거래 식별 1단계부터 마감, 결산, 장부 마감까지를 설명을 한번 듣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1단계는 거래의 식별입니다. 인식인데요. 회계상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회계란이라고 했을 때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회계상 거래들을 이라고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회계상 거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조건은 AND 조건이어야 합니다.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의 값이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둘이 동시에 만족해주면 이 거래는 회계상 거래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상 거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장부에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럼 회계상 거래가 아니면요? 그럼 패스. 그냥 패스. 분개 없음.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만큼이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라는 거고 이만큼은 회계상 거래라는 건데 일단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건 교집합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거래기도 하고 회계상 거래이기도 해요. 제일 쉬운 거예요. 자산이나 상품 등을 매매했어요. 사왔어요. 팔았어요. 뭐 자산 같은 경우라면 건물 사왔어요. 트럭 사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상품 매출해야 되니까 물건 팔아야 되니까 상품 사왔어요. 팔았어요. 이런 것들 당연히 거래 이런 것들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 채권 채무가 발생했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빌렸어요. 뭐 등등 또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비용이 발생했어요. 급여를 줬어요. 라든지 뭐 이자를 받았어요. 라든지 이런 정도의 것은 다들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이건 거래입니다. 회계상 일상. 자, 그러면 일상에서만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회계 2급 정도 시험을 본다면 꼭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요. 회계 1급에서도 뭐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만 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데요. 그럼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뭐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물건을 주문했다.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지켜야 할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서류로 작업을 했건 전화로 주문했건 이건 상대방과의 약속이니까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이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물건 100만 원어치를 주문했다라고 하면 주문만 했지 계약금 일부라도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그 계약금만큼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만 주문만 했어요. 채용만 했어요. 뭐 계약했어요. 뭐 이런 부분만 나온다면 이건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부르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거래라고 부르는 요건 또 뭐냐? 어떤 게 있냐? 화재, 불이 났어요. 또는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물건이 얼마치가 없어졌어요. 라든지 불이 나서 뭐 상품이 얼마치 타버렸어요. 라든지 건물이 타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손실이잖아요. 자산이 감소한. 그러면 재해, 손실 등등의 손실로 잡아줍니다. 회계상 거래입니다. 또는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달용 트럭을 하나 샀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배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만약에 세워두기만 했다 하더라도 그 트럭의 가치는 감소하거든요.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감가라고 합니다. 가치가 감소한다. 이 부분도 다른 상대방은 없지만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했고 그리고 얼마치 줄어들었는지를 측정해서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측정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부금을 줬어요. 이건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부르진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기부금, 현금 얼마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기록을 하러 간다. 회계상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계정 과목
결정하고 금액을 결정을 해서 차변, 대변하고 기록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 절차를 분계라 한다. 그래서 전산회계 시험에선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 이 분계하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원어치 사왔어요 라고 하면 이거는 회계상 거래잖아요. 상품 사왔네.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럼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차변 계정 과목은 상품 사왔어요. 자, 주로 들어오는 건 차변에 씁니다. 그럼 상품이 100원어치 들어오는 동안 그 대가로 나간 게 있겠죠. 그죠? 그 대가로 나간 게 현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 100원어치 들어온 만큼 대변에 현금이 100원어치 나갔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차변은 주로 차변,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인데 차변은 주로 들어오는 걸 쓰게 되고 대변은 주로 나가는 거 쓰게 돼요. 근데 모든 분계가 이렇게 차변에 들어오는 거, 대변에 나가는 건 아니고 1차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이해하기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해요. 나중에 가면 또 원인과 결과, 수익 비용을 할 때는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는 게 또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먼저 이거 차변과 대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차변엔 들어오는 거, 대변에는 나가는 거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수익 비용,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분계장에 기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전기라고 해요. 그렇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분계했던 내용을 각 원장으로 이전하여 기록한다. 같은 내용인데 생긴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전하여 기록한다고 해서 전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산회계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전기라는 걸 하지 않았는데 시험에는 전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나오니까 공부를 하기는 합니다. 전산에서는 분계만 하면 원장으로 모두 다 알아서 가 있어요. 우리는 열어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전하여 기록하는 이 전기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그러면 요 기록을 전기한다고 하면 상품을 100원어치 사왔어요 라고 하면 상품이라는 계정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자기 자리, 즉 증가하는 자리는 차변이에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100원 하고 적기만 해도 아, 상품이 100원어치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만 적어 놓으면 상품이 100원어치 들어왔구나, 늘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고 나머지 대변은 그래서 어떻게 결제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같이 요렇게 현금 주고 사왔어요 라고 같이 기록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 현금이라는 계정도 증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계정에도 가서 적어요. 요것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으면 대변에다 씁니다. 그래서 대변에 100원을 쓴다는 자체가 현금 100원어치가 줄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현금이 줄었지? 할 때 이렇게 같이 써놓는 거예요. 상품 사오느라고 현금이 100원이 줄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분계가 이해가 되고 여기만 봐도 분계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 계정별로 이전하여 기록해 두는 걸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중에는 다시 평소에는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상 거래인가 하고 식별을 해서 회계상 거래예요. 그러면 분계장에 분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를 하는데 전산회계에서는 분계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기중에는 여기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말이 되면 결산, 장부 마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회계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결산이란 기중에 평소에는 분계와 전기를 하고 전기는 뭐 전산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분계와 전기를 하고 기말이 되면 자산부채 자본 정리하고 수익비용 정리하고 그래서 정리하는 분계까지 기말에 가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결산이라 한다 예요. 좀 어렵죠. 자, 그러면 결산할 때는 본 절차, 예비 절차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또 나뉘는데 예비 절차란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수정 전 시산표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수정을 할 거거든요. 수정을 하기 전 시산표라는 뜻이고 이걸 하고 나서는 수정 후 시산표라고 불러요. 시산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험 삼아 계산해 보는 표라는 건데 이걸 왜 작성하냐면 기중에 우리가 분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계할 때 차변의 모든 금액을 불러오고 합계를 그리고 대변의 모든 금액도 불러와서 이렇게 차변 계정의 합과 대변 계정의 합이 일치하는가 하고 확인하려고 작성하는 장부가 수정 전 시산표라는 장부예요. 작성해서 대차 차익이 하나도 안 났는데요. 대차 차액 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중에 분계한 내용에 대차 차액이 한 건도 없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려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산표를 작성하고 나서 대차 차액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기중에 기록한 분계에 오류가 한 건도 없었구나 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대차 차액이 한 건도 나지 않았구나는 맞지만 오류가 한 건도 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산표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오류도 있거든요. 기록을 2번 했다. 한 번 해야 되는데 2번 했다던가 아니면 기록해야 되는데 아예 누락했다던가 또는 차대변을 바꿔서 기록했다던가 등등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시산표에서는 단지 차변 금액의 합, 대변 금액의 합이 일치하는가라는 걸 보기 위한 장부라는 거. 여기에 오류가 없다고 해서 기중에 분계엔 오류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말 다시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여기 분계에서 대차 차액이 날지도 모르니 다시 시산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표, 요거는 이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산표라는 것도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러고 나면 본 절차 해서 이제 모든 손익계정,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하고 각종 장부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까지가 결산입니다. 여기도 지금 너무 어려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해하는 게 이상할 수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순환과정이라는 걸 배운다는 건 1단계 거래 식별부터 기말이 되면 결산까지 이러한 과정으로 흐르는구나 라고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론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창고에 불이 나서 1층에 있던 뭐 컴퓨터들이 물에 잠겼어요. 불이 나는데 왜 물에 잠겨?